시민연합에서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은입니다. 예, 아이고 참 오랜 시간 이제 경청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사회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사서 자산을 너도 불려라 이런 관점이냐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그 설계는 모두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려라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그런 실거주 그 어떤 실수요자, 그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나 구매를 모두 다 거의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최초에 그 진민 교수님께서 2022년도에 왜 그렇게 착공량이 비아파트 착공량이 줄었느냐 이제 대통령께서 물어보셨는데 똑같이 그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 수준을 보면은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한 3억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는 훨씬 더 비쌉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15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세대 빌라 가격은 3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가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수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에만 쏠리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정작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주택에는 이제 수요가 지금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실수요자들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걸 무슨 임대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의 좀 전환으로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특혜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택 공급 방법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그 공공택지를 팔지 말아라. 그리고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또 그 이렇게 수용권이라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그런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 이렇게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이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토지임대부 그 방식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 발표하신 바도 있고 다른 많은 이제 그 지자체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약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장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이제 그 토지 임대료가 사실상은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일부 이제 토지 임대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기업 선생이 옆에 계신 분들 매 똑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잠깐만.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이 말로는 참 그럴듯하거든요. 그 저도 과거에 우리 남기업 선생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제가 그 실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식도 매우 높은 반면에 이 민원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이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분양한 바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그때 누가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가?
이명박 예, 뭐 대통령 때 그때 보금자리 했죠. 주택 강남 세곡에서 일부는 있습니다. 완전 분양을 하고 일부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분양한 게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왜 그렇게 되냐? 사람들 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내가 이 땅도 분양받을 수 있어. 그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뭐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이거 저 분양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표가 몇 개인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못 지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지킬 수 있을까? 과연 토지 임대부라는 이름으로 건물만 분양을 하는데 과연 이거 임대 상황을 나중에 재개발할 때 지켜낼 수 있을까? 지금 법도 이상하게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 건물 소유주에게 팔아야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머리띠 묶고 해당 지역의 주민 막 수천 가구가 또는 전국적으로 막 수십만 가구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그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은 명목은 좋고 출발은 그렇다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해당 건물 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주거나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현실의 문제예요. 하여튼 우리 고민거리. 이제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을 하면 실제로 분양가는 싸질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과연 택지를 실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실제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거리이긴 해요. 한번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